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진입로 폭을 줄이겠다는 소유자와 그에 동의하는 읍사무소. 자, 이 사례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공장이 있는 토지의 지목은 공장이고 그 위에 2종 근생 제조업소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성장관리권역이므로 2종 근생 제조장은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공장의 진입로는 8m 도시계획시설 2차선 도로로부터 6m 너비의 막다른 도로로 쭉 연결이 돼 오다가 다시 갈라지는 지선이 4m짜리 지선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4m 너비의 이 공장의 진입로는 타인 소유의 토지이고 그리고 공장 앞에 노란색 도로는 본인 것입니다. 공장 본인 것. 그런데 그 빨간색 타인 소유의 4m짜리 도로를 소유자가 3m로 축소하겠다고 하니까 관리청인 읍사무소는 막다른 도로가 35m 미만이면 법적 기준이 건축법 기준이 3m 이상이므로 소유자가 3m로 줄이겠다고 신청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 공장을 2019년에 작년에 매입할 때 진입로가 4m인 줄 알았는데 최근 소유자가 1m 부분에 자동차를 세우고 진입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3m로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특히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질문하신 분은 세 가지. 이 진입로 폭을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나요? 또 관리청이 소유자 축소에 동의하는 것이 맞나요?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줄이면 또는 도로 일부를 막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 답변을 하면 첫 번째, 먼저 이 공장 건축물 및 진입로 현황을 살펴봐야겠죠. 자, 그림을 보면 그 제조장이 있는 곳에는 2005년도에 이미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이 아니면 건축법 용도로는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가 되는 것이죠. 공장이라 하더라도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면 그런데 이 제조업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장 허가 신청자가 진입로를 4m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이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그리 돼 있으니까요. 4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지적도에는 너비가 도로 너비가 4m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도로입니다. 즉 이 진입로는 4m의 막다른 도로 성격의 그 진입로는 공장 건축 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 시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 도로가 공장 허가 신청 전부터 있었던 현황 도로라면 그 소유자의 동의 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진입로가 공장 허가 신청자가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 시설인 진입로 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허가청에 제출한 것이라면, 즉 공장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공장 부지와 밑에 진입로 부지도 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진입로는 너비 3m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고 4m 너비로 됐어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긴 지자체는 이렇게 공장 허가를 받으면서 만들어진 진입로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버리면 분쟁이 없잖아요. 그런데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꼭 있는 것은 아니니까,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진입로를 만들면 기본이 4m 이상이니까 그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공장허가 신청자가 그 진입로, 4m 진입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장에 대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는 그 4m 도로의 성격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 4m 도로는 이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는 앞에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자가 본인 건축물을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때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공도가 된다는 것이죠.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면 당연히 공도가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국토부 유권해석 등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 시설인 도로로 신청을 하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 안 됐다 유권 해석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나 또는 일반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는 어떤 겁니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걸 진입로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지정 요청을 하는 거니까 개발행위가 진입로로 기반시설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그 진입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것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자, 허가청에서는 이런 경우에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거나 또는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경우, 어떤 경우라도 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 승낙 없이 공장 허가를 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소가 허가가 되었다면 그 진입로가 지목이 도로로까지 바뀐 걸로 봐서 당시 공장 허가 신청서에 그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찾아볼 필요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왜? 공장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 진입로가 4m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진입로가 지목이 도로로 준공 후에, 진입로 공사 후에 도로로 바뀌었다는 것들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자, 그래도 당시의 건축법 기준과 개발행위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도면을 한번 보면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등재된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원칙적으로 그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보장되어야 하죠. 민법 211조에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현재 그 도로를 공장과 공장 위에 있는 창고가 진입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진입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 이용권도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도 보호돼야 하지만 이미 그 길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용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축법과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의한 기준을 따로 보면, 자, 건축허가의 접도 의무란 어떤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신청하는 부지는 건축법 제2조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법 2조 기준에 맞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이게 접도 의무잖아요.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는 2조에 있는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 이게 접도 의무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진입로는 통과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로이므로, 자, 막다른 도로는 그 표 보면 너비 기준이 길이, 즉 막다른 도로의 깊이에 따라서 너비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10m 미만은 2m, 10m 이상 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너비 4m. 이런 막다른 도로에 대한 기준, 이게 건축법 2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 2조에 의해서 시행령에 있는데 이 기준에 맞은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것이 접도 의무입니다. 이 접도 의무를 다 해야 건축허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핏 건축법 조문만 보면 현재 너비 4m의 도로를 3m의 도로로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려면 분할 및 지목 변경은 전제되지 않는다고 건축행정 길라잡이 331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허가에는 건축허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와 만약에 그게 농지라면 농지전용, 산지라면 산지전용 허가까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행위 허가로 진입로를 새로 만들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할 것이고, 그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너비 기준도, 길이와 너비 기준도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기준에 맞게 되어야 공장허가를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공장허가가 적법하게 되었다는 전제 하에 해석을 해보면 그 표처럼 5,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4m 이상의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독주택과 일종근생은 차량 출입이 가능한 기존의 마을 안길과 농로 등을 접속돼도 건축허가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다. 이리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종근생도 아니고 단독주택 아니잖아요. 공장이잖아요. 이종근생 제조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도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라고 돼 있었다면 당시에는 이 4m 도로가 진입로에 맞고, 또 2005년도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기준은 4m, 이 표에 있는 기준이거든요.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줄인다는 건 안 되는 것이죠. 2005년도에도 이 기준이 있었다면 당연히 줄이면 안 되는 것이고, 2005년 이후에 이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따른 진입로, 기반시설인 진입로 너비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현행 기준이 4m 이상이기 때문에 4m 미만으로 줄이면 불법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2005년도 공장허가를 쉽게 찾기 어려우면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되겠죠. 지금 질문자는 공장 부지니까 자기 땅 진입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요청이 쉽게 될 겁니다. 당시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보면 사용승낙이 첨부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 있고, 만약에 사용승낙이 있다면 당연히 3m로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공장허가 신청서에 이 도로 소유자의 동의서가 없다면 지목이 도로 변경된 지적과의 지적서류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지적과에서는 분할해 갖고 지목 변경하는 것까지를 아무 근거 없이 직권으로 처리했을 리가 없어요. 당시 공장허가를 해줬던 지역경제과나 또는 개발행위팀에서 지목을
결정해서, 그러니까 도로로 바꿔달라고 결정해서 지적과로 통보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도 질문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이므로 정보 공개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입로는 개발행위 허가 때, 공장 개발행위 허가 때 이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것이므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비록 이 도로가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건축법도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해서 허가청에서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로 형질 변경하여 가지고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하였다면 건축법 지정 도로보다 더 공익성이 큰 기반 시설이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 때 사용날 해주지 않은 지목인 도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수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 때 진입로로 사용하라고 사용 승낙을 3m로 해준 근거가 있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뀐 것이라면 소유자라도 단독으로 축소할 수 없고, 이렇게 축소할 수 있다고 해석한 허가청도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것이죠. 4m나 4m를 3m로 줄이는 결정은 소유자와 허가청이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금 질문하신 공장과 공장 위에 있는 창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건축법 도로나 또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시설로 결정돼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고 필지가 분할된 것은 이미 그 이용자의 권리도 소유자의 권리처럼 똑같이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공장과 창고의 동의 없이 4m를 3m로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1m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다면 허가청이나 경찰서 등에 진정 고발을 할 수 있지만 먼저 허가청의 의견을 확답을 받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지적도의 도로, 지적도에는 분명히 4m로 도로로 돼 있고 지목도 도로로 돼 있는 거죠. 공장 허가 시에 허가권자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인 도로,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 신청자의 의무인 기반시설인 도로로 허가했다는 내용을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 허가서로 허가청 또는 읍사무소에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만약에 행정청에서 그건 당사자들 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가 아니면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민법에 의한 해결해야 된다고 물러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미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이면 안 되죠. 그렇더라도 만약에 행정청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법률 전문가, 즉 변호사나 법률 구조공단 등의 질의에서 형법 185조에 의한 일반교통 방해죄가 해당될 것인지 묻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발행위 허가 때 그 진입로 소유자가 사용승낙 해준 그 근거를 찾아내서 그 도로 소유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지목이 도로니까 읍사무소나 시청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분쟁의 1m는 질문자의 전 소유자인, 그러니까 질문자는 2019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 전전 소유자가 2005년도에 공장 준공을 하면서 허가청으로부터
건축물 승인을 받을 때 그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의 그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락을 받아서 제출한 것이므로 이건 명백하게 공도 이미 맞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뭐 안 되면 허가청이나 뭐 경찰서로 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목이 도로이고 이미 4m 너비로 지적 분할이 되어 있는 그 도로를 소유자가 건축법 기준에는 3m면 된다라는 명분으로 3m로 줄이겠다라고 하고 그걸 관리하는 읍사무소에서는 3m로 줄일 수도 있다라고 유권해석 한 것에 대한 잘못됨을 설명드렸습니다.